소개를 근사하게 해주셨고 끊어낼 수 있을지 해법을 제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런 거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빈곤 상황, 기아 상황에 대한 현상을 너무나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살짝 구조와 원인을 좀 건드려 볼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오늘의 상황이 너무나 위험하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해법이라면 해법. 대부분의 해법은 뭐랄까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법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죠. 그런 차원에서 해법까지도 한번 제시해 보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조를 건드린다는 거 살짝 여러분들을 과거로 좀 안내를 이제 곧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지금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불평등 상황이 얼마나 심화되었나. 이 세상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돈은 누군가에게로 밀집이 되고 분명한 사실은 그게 내 주머니는 아니라는 거죠. 아주 극소수 우리가 쉽게 자본가라고 표현하는 그분들에게 몰리게 돼 있는데 그 밀집도가 상상외로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트릴리언을 가진 사람, 예전에는 밀리언웨어, 그 다음에 빌리언웨어, 이제는 트릴리언웨어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빈곤상에서 혹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 않은 이런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구조와 역사를 말하기 전에 최근의 상황을 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5년 전만 해도 다 마스크 쓰고 다녔고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 코비드 19이라는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정부가 딱 하나를 했습니다. 돈을 찍어냈죠. 지금 돈을 많이 찍어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 다 예측할 수 있어요. 경제학 박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인플레, 통화량 증발, 부의 집중 이런 현상들인데 그나마도 안 하면 그때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명에 죽느냐 한식에 죽느냐, 혹은 한식에 죽느냐 청명에 죽느냐, 이거 어떻게 번역하죠? 죄송합니다 통역사분들.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가급적이면 뒤로 미루는 해법을 우리는 택했던 거죠. 2008년에는 어떻게 했죠? 미국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quantitative ease라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죠. 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했죠? 비슷합니다. 계속 그렇게 인류는 돈을 찍어냄으로써 문제를 미래로 미루고 오늘을 사는 해법을 택했던 거죠. 사실 그 핵심적인 기원은 7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월남전을 수행하면서 결국 금본위제를 탈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이제 일종의 배경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러플리 70년대 초반부터 오늘날까지 무려 55년 동안 우리는 계속 화폐량을 늘려왔던 거죠. 물론 그 화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국제적인 재화, 글로벌 경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화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집중화된 현상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 부의 집중 현상에 대해서 인류가 도대체 뭘 했나? 거의 한 게 없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속세를 제대로 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도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오늘의 상황인데 이 상황 이전의 기본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게 결국은 우리가 식민주의라고 하는 그 콜로니얼리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한국의 식민 경험은 짧은 것도 있지만 우리의 식민 국가였던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이 바로 패망해서 나가는 바람에 한국의 콜로니얼리즘은 네오콜로니얼리즘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단절이 있었고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많은 국가에서는 그 콜로니얼리즘이 네오콜로니얼리즘으로 신제국주의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다시 리콜로니얼리즘으로 이어지는 잉태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던 거죠. 잠깐 사례를 하나 들어버리면 아까 IT라는 나라가 우리 도미닉 선생 발표에 6개 가장 문제되는 나라 중에 하나로서 지목됐죠.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IT는 한때 세계 최고의 재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탕수수란 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 중에 하나였고 처음에 브라질에서 그게 심어졌고 아프리카 노예들이 미주로 흘러들어오게 동인을 제공됐고 더 경쟁력 있는 카리브 땅에 그게 심어졌고 그런데 사탕수수만 심으면 뭐합니까? 부가가치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설탕을 생산해서 유럽으로 수출하려다 보니까 누군가는 기술이 필요했고 당시 프랑스의 기업들이 가장 높은 재단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IT에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탕수수의 특성상, 설탕 재단 산업의 특성상 집중적인 고강도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얼마 되지 않는 인디오 인구를 활용하기보다는 외부에서 노동력을 유입시킨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대부분의 스페인 지역들은 광업 지역이고 농업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과 인디오 분들이 많은 부분 혼혈을 통해서 역사 발전을 일으켜온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IT만큼은 아주 극소수의 재당 엘리트들과 대부분의 아프리카계의 그 노동력으로 이루어진 나라. 이후 독립이 일어나자 독립된 국가로 사탕수수 노동을 하던 아프리카인들과 그 후손들이 독립된 국가를 세웠던 거죠. 결국은 이 나라의 빈곤을 설명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재당산업, 설탕, 유럽, 식민주의.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다르지만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이 됐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에 400년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 1492년 콜럼버스 항해 이후에 유럽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현상들이 오늘날의 불평등과 기아를 만든 근본적인 출발점이었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시킨 게 20세기의 자본주의, 즉 다시 말하면 금융자본주의 체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무려 제가 8분을 썼습니다. 자, 이제 좀 빨리 나갑니다. 대부분의 그래서 오늘날 불편한 진실은 지금 만들어지는 많은 부가 세습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맨주먹으로 일어서서 기업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도 하는 부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돈이 돈을 낳는 세상. 여러분의 장래 희망이 뭐예요? 그러면은 10년 전만 해도 아이돌 가수였는데 지금은 다 건물주죠. 그게 결국 이 통계가 나타내주는 현상입니다. 바로 아주 최신 통계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보지 않은 길을 이제부터는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현상의 원인이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이거는 콜로니알에서 인도 학자들이 매번 계산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부가 넘어갔다. 네, 그래서 오늘날 인도의 저발전과 빈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식민주의를 빼놓고 이야기하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보건 분야에서도 좀 더 정치한 연구들이 있는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날 뭐 빈곤과 불평등의 상황도 있지만 글로벌 사우스가 글로벌 노스에 어처구니 없게도 많은 비용을 또 지불하고 있는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지금 3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혁명이 계속 진행되고 부가가치가 높아질 때마다 더욱더 디바이드, 격차는 심해졌고 자본과 기술을 가진 층에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구독을 얼마나 하시는지 한번 본인이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기본적으로 넷플릭스 하실 거고요. 챗 GPT 하시는 분 많을 거고요. 구글도 있고요. 카카오도 구독하실 거고 이모티콘 이쁘게 쓰려면 그것도 알량하게 2천 얼마 내야 되잖아요. 이거 다 합쳐 보세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 우리가 다 그분들에게 상납하는 돈이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더 심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현상을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다면 디컬러나이징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있겠나? 결국은 우리 목적 중심으로 SDG가 우리가 많이 얘기했듯이 이런 목표 중심의 골을 세우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과거의 콜로니얼리즘을 계속 식민주의를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자꾸 오늘의 패배주의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알려주고 학습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도 아마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브라질의 축구팀과 아르헨티나 축구팀의 얼굴색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것도 사탕수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국제 금융체계의 개편이 좀 필요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지금 국가 공공재정의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지출을 외채를 상환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600조, 700조 되는 예산에 200조를 남한테 그냥 준다고 생각하세요. 트럼프가 그렇게 나왔을 때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떤 나라들은 그 정도도 안 되는 예산의 3분의 1을 오롯이 외채를 갚는 데 써보세요. 니네가 빌려갔잖아 라고 얘기하기는, 그럼 또 구조를 봐야죠. 역사를 보고 식민주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조세 체계를 슈퍼리치들한테 세울 것인가. 자사주 소각 못하죠. 자기 살 못 깎습니다. 외부적인 어떤 임팩트나 컨센서스를 만드는 이런 노력들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매우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너무 암울한 말씀만 드려서 그래도 성공 사례가 있는 게, 제가 좋아하는 우리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CCT라는 건 컨디셔널 캐시 트랜스퍼거든요. 조건부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모든 가정에게 100불씩 200불씩 주면서 애를 학교에 보내고 백신을 맞추고 여러 가지 패밀리 중심의 이니셔티브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캐시 그란트를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국제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는 빈곤 퇴치와 기하 종식에 기여를 한 프로그램도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정책을 적절하게 튜닝함으로써 우리가 성과를 내는 방식도 분명히 있다.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과 우리의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